안녕하세요. 알투소프트 사원 박태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외 처리 핸들링 및 제시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실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에러나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끊기면서 브라우저가 동작하지 못한다든지, 검색 결과가 없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한 에러라면 중단될 수밖에 없겠지만, 검색 결과가 없어서 발생하는 에러처럼 업무 자체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적절하게 처리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액션 안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시도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만든 액션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면서 이제 실제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에서 이어지는 스타트업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런치는 저희 액션에서 RPA 챌린지 공통에 있는 실행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런치를 지우고 스타트에서 실행을 연결해 주고요. 편의상 복사 붙여넣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래는 여기 로그인이 있었는데 이제 영어 검색 페이지 이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블록 이름을 잠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어 검색 페이지 이동으로 오브젝트를 섹션을 바꿔주고 선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영어 검색 사이트 버튼이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생김새가 바뀌었다든지 해서 찾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기 에러가 발생해서 리커버로 빠져서 재시도를 몇 번 해보게 되겠죠. 만약에 버튼 자체가 바뀐 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페이지 로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URL 이동을 통해서 새로 고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URL 이동으로 재시도를 시도할 수 있게끔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스타트업에서 넘어가는 퍼퓰레이트 큐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퓰레이트 큐에서는 이제 보시면 get popular movies를 클릭해서 영화 제목을 수집한 다음에 컬렉션으로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RPA 챌린지 오브젝트에서 저희가 영화 검색 오브젝트를 따로 만들었었죠. 거기서 get popular movies를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 제목과 내용을 수집하는 액션을 사용해서, 여기는 내용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목만 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에 대한 변수들을 잠깐 정리해주고 영화 제목 수집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영화 제목 컬렉션으로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임시로 컬렉션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컬렉션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많은 작업이 들어갈 필요 없이 제목 컬렉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애드를 눌러서 열 이름을 하나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큐를 설정할 때 저희가 제목이라고 키네임을 설정했었기 때문에 제목이라고 필드를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신 다음에 액션 중에서 맨 아래에 컬렉션 오브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add row에서 제목 컬렉션이라는 이름을 넣어주시고, 다음에 첫 번째 영화 제목을 넣어줍시다. 집어넣을 곳은 제목 컬렉션의 제목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영화 제목, 세 번째 영화 제목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도 진행을 해주시고, 두 번째 영화 제목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번째 영화 제목으로
세 번째 영화 제목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영화 제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큐에 등록을 해야겠죠. 큐에 등록하는 거는 액션에서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워크 큐스가 있는데 거기서 add to 큐를 사용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큐네임이 바깥에 있는데 보시면 전체 변수로 되어 있죠. 지금 큐네임이 저희가 만들었던 변수 이름이 무비 타이틀 큐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무비 타이틀 큐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dd to 큐에는 큐네임을 집어넣어 주시고 데이터에다가는 제목 컬렉션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제목을 가져올 때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영화 제목을 가져와서 제목을 이렇게 가져올 때 이 X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트 특성이라서 따로 확인을 해봐서 알게 된 건데요. 이게 클로즈라고 뒤에 따라 붙게 됩니다. 영화 제목 옆에.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가 5자죠. 그렇기 때문에 5자만 가져와서 전체 길이에서 5자를 빼고 그 다음에 공백까지 처리해주는 트림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클로즈를 빼고 양옆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제거해 주도록 하는 수식을 만들어서 영화 제목에 전부 적용을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화 제목까지 완료를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제목을 가져오도록 변경이 될 것입니다. 큐의 등록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큐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검색하는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워크 스텝 1에는 이제 영화 제목 검색창에 입력하는 작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액션을 가져와서 검색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세스 템플릿 소개해 드릴 때 마찬가지로 제목을 이미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목을 인풋 변수로 집어넣어 줍시다. 그 다음에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 결과가 나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재시도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영화 검색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했던 복사 붙여넣기로 공통에서 URL 이동을 통해서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영어 검색 사이트로 이동하는 작업을 통해서 제시도 로직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검색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URL 이동을 통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다시 영화 검색 사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이 영화 검색 사이트로 돌아오면은 영화 검색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커 스텝 2 이제 결과를 수집해서 컬렉션에 저장해서 취합을 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었던 영화 검색에서 똑같이 제목 및 소개 내용 수집해서 전부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가져오면은 컬렉션에 저장과 취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변수가 지금 너무 어지럽혀져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제 취합할 컬렉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에다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서 결과 컬렉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목, 하나는 내용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텍스트 타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hide from other pages in the process가 있는데, 이제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이 컬렉션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인 페이지에서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체크 해제하면은 다른 페이지, 예를 들어서 스타터 페이지나 뭐 저희가 사용할 워커 스텝 2 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고 워커 스텝 2에서 저희가 파퓰레이트 큐에서 사용했던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목과 내용을 둘 다 넣어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목 애드론 할 때는 이제 결과 컬렉션에다가 입력을 해서 행을 추가되도록 만들고, 이제 첫 번째 영화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멀티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첫 번째 영화 제목과 내용을 둘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제목과 첫 번째 영화 제목 내용, 그 다음에 결과 컬렉션의 제목과 결과 컬렉션의 내용 해서 입력되도록 하고, 이 방식을 똑같이 두 번째 영화와 세 번째 영화에도 같이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 제목으로 변수를 바꿔주고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영화 제목과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세 개가 영화가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첫 번째 영화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영화까지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행은 빈 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에서 저희 디지털 익스체인지에서 받을 수 있는 유틸리티 컬렉션 매니플레이션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remove empty rows 아니면 null rows가 있습니다. remove empty rows를 사용해서 결과 컬렉션에다가 input, output을 둘 다 결과 컬렉션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내용이 비어있는 행은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opulate queue에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으면은 자동으로 환경 잠금이 풀려서 에러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실제 큐에서 데이터를 꺼내면서 작업 중에 에러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제 에러 내용을 수집해서 마크 아이템 as 이세션을 통해 큐에다가 에러 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크 아이템 as 이세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큐에 에러를 등록할 때 주로 사용되는 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시스템 자체가 이제 작동이 정지되었을 때 시스템 어네일러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시도를 하도록 터미네이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 종류에 따라서 재시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로직상의 문제,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검색 결과가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재시도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시도를 하지 않도록 아래 마크 이세션을 통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너무 느리게 로딩되거나 아니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내부 서버 문제로 인해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시도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리세션 아니면 시스템 unavailable exception 또는 로그인 시스템 리세션 같은 경우에는 재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예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큐에 재시도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실패 건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재시도가 가능합니다. 즉, 예외 종류에 따라서 재시도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고 큐 설정을 통해 재시도 횟수나 간격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없음과 같은
다시 시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비즈니스 세션, 페이지 오류나 서버 반응 지연 같은 일시적인 문제는 시스템 세션, 시스템 자체가 멈췄거나 로그인 불가한 상태일 때는 시스템 unavailable 혹은 로그인 시스템 세션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하고 큐 재시도 기능을 통해 실패한 건에 대해 조건부로 재시도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